안녕하세요. 강남에 역월세가 난리랍니다. 역월세 드릴 테니까 제발 살아만 주세요. 이러면서 떨고 있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합니다. 뭐 이런 거죠. 전세가 예를 들어 12억이었어요. 근데 전세 가격이 우두두 떨어져서 7억으로 내려갔어요. 그럼 얼마입니까? 5억이 필요하잖아요.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5억을 줘야 돼요. 근데 그 5억이 없어요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5억에 대해서 이자 계산해가지고 집주인이 되려 세입자한테 월세를 주는 겁니다. 그걸 역월세라고 합니다. 역월세로 주는데 이자를 얼마를 치냐고요? 뭐 8% 10% 친답니다. 8% 친다고 가정해봅시다. 5억입니다. 5, 8, 40. 4천만원이죠. 1년에. 월세로 월 한 350만원가량을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줘야 되는 역월세가 벌어지는 겁니다. 그러고도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의 다리를 붙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. 나가면 갑자기 5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미치는 거죠. 저 역월세를 한 2년가량 주고 나면 3년가량 주고 나면 다시 부동산 시장이 나아져서 전세를 올릴 수 있을 거야. 이런 희망파리로 그냥 버티는 거죠. 뭐 저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뭐 점점 이제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이 이제 고통이 심해지는 거죠. 큰일 나는 겁니다.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뭐 거래절벽에 이제 매매도 잘 안 되잖아요. 전세가가 저 정도 떨어졌다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? 매매가도 같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. 뭐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지고 그러면 비싸게 무리하게 사튼 사람들은 뭐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지만 이제 금융권들이 서서히 원금 상환 요구도 할 거라는 거죠. 원금 상환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? 미치는 거죠.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. 뭐 그게 지금 현재 이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얼마나 무섭습니까? 뭐 한때는 뭐 집주인들이 세입자들 전세금 올리느라고 신났었죠. 근데 지금은요. 그 반대가 됐다는 겁니다. 뭐 웃돈을 더해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어려운 거죠. 목돈 마련이 어려운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제한하는 일이 생기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합니다. 뭐 9억 원에 전세 계약했는데 이제 6억이 됐다. 그러면 3억은요. 뭐 3억을 역월세로 월세로 계산해가지고 이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줘야 되는 거죠. 아니면 대출 받아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쉬우냐라는 거죠. 지금 벌써 대출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죠. 뭐 이제는 비어있는 집을 전세 드리겠다고 세입자들에게 입주 청소하고 이사비용 지원하고 인테리어 등 다양한 조건을 걸어서 세입자 모시기에 나섰다고도 합니다. 천안의 한 아파트에 뭐 전세 계약할 때 샤넬 가방을 증정하겠다라고 하기도 했고요. 뭐 전세금이 1억 이상 낮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했답니다. 뭐 강북의 마포구 아현동 마포 레미안 30평대는 7억 7,500에 전세 계약을 했다는데요. 2년 전에는 10억에도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었답니다. 뭐 대치동 엄마 아파트도 2년 전에는 9억이었는데 지금은 6억 3천짜리 전세 물건이 나와 있답니다. 이게 현실입니다. 뭐 앞으로 더 떨어지겠죠. 대치동 엄마 아파트 전세가 6억이 아니라 5억도 되고 4억도 되고 3억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에이 설마 그럴 거다. 설마 그러냐. 그럴 리 없다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두고 봐야 됩니다. 점점 이제 찬바람이 부는 거죠. 답이 없을 겁니다. 신촌에 30평대에 9억 8천대 있네요. 아유, 아무리 뭐 신촌이라 하더라도 저리 가격이 높을 수가 있나?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. 신촌에 뭐 16억, 뭐 14억, 13억, 초급매, 뭐 17억, 월세는 5억에 110, 4억에 100, 뭐 이러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. 뭐 이제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 우려도 심해진다고 하고 있고요. 뭐 역월세도 나오고 있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전세 보증금은 빚이지 저게 자기 돈이 아닌 거죠. 남의 돈인 거죠. 그런데 이제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죠. 뭐 전세 만기가 됐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답니다. 이게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아니라 2023년 내내 2024년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겁니다. 그러면 뭐 최소 3, 4년간은
아마 뭐 전세 시장에서 집주인들이 많이 곤란해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. 참 이게 현실입니다. 뭐 별일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 뭐 집값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라는 거죠.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. 충격입니다. 충격.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, 난감한 일들이 벌어질까?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. 뭐 역전세가 역월세가 그냥 생기겠냐고요. 아니라는 거죠.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대거 거치면서 이런 일이 생겨가고 있다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어려울 거다, 많이 힘들어질 거다라는 걸 정말 단단히 생각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이제 이직도 줄이고 있다고 해. 그리고 저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5배 오른다고 해. 그러면 한국은요? 한국도 전기세가 이제 연말 내년 이렇게 되면 미친듯이 오르겠죠. 그걸 감당해야 될 겁니다. 지금 벌써 뭐 한전에 뭐 적자가 심하다 어쩐다 계속 언론에 뉴스가 나오잖아요. 왜 나오겠습니까? 전기료 올리려고.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울 거다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. 뭐 유럽도 지금 난리죠. 이웃나라 일본은 부도가 나니 어쩌니 그러죠. 중국대로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죠. 그런데 우리만 괜찮게 잘 나갈 수 있습니까?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. 미국은 미국대로 금리를 언제까지 얼마나 올릴지 누가 압니까? 설마 거기까지 안 갈 거야.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런 말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. 뭐 내년 초까지만 금리를 올린다? 개소리죠. 내내 올린다라고 봐야 됩니다. 한국은행이 2023년에 0.5% 올리고 0.25% 올리고 매 금리 회의 때마다 올릴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11월 24일날 3.0에서 3.5 만들고요. 그 다음에 내년에 심한 경우에는 적은 경우에는 2.5, 6%, 많은 경우에는 3.5까지 올려서 내년에 6%에서 7%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만들 겁니다. 그러면요, 저 역월세 주는 그 이율도 같이 올라가겠죠. 10%가 아니라 12%, 15%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비싼 전세를 받았던 집주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갭투기 한 사람들은 또 어떻겠습니까? 그냥 삶이 그냥 엉망이 되는 거죠. 주변 상황 둘러보지 않고 그냥 덜컥 집을 샀던 사람들이 아마 겪는 대충격일 겁니다.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이든 아니면 무리하게 연끌해가지고 집을 사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든 빚을 낸 사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